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증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생각하는지 좀 제 생각의 로직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공유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번 어니 스님한테 얘기를 듣는 입장으로 그냥 잘 들어보면서 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 의견도 말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대체로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는데 보유 종목에서 유증 공시가 뜨면은 어떻게 할까? 호재일까? 악재일까? 아니면 이거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 유증을 참여하는 게 좋을까?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하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되거든요. 버디님도 아마 실제로 매매하면은 그런 고민 아직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나름의 판단하는 생각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면서 저의 생각의 로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유상증자란 거는 기업에서 증자하는 거예요. 돈을 늘리는 건데 유상으로 한다, 돈 받고서 하겠다, 이런 거고, 종류가 그 유증의 대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주한테 하느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인을 한 명 딱 지정해서 제3자를 지정해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주청약, 공개청약, 제3자 배정, 이런 식으로 유증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생각할 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막 하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 내래, 유증한다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미 돈 낼 사람 정해져 있을 때, 제3자 배정, 요럴 때이다 라고 간단하게 개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유증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막 유증 나온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상태가 되게 어렵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망해가요 이런 얘기로 들려서 이게 당연히 악재처럼 또 와닿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증 얘기를 할 때는 유증을 안 할 만한 기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쵸.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걸 들을 만한 얘기야? 뭐 유증 나오는 종목은 아예 실패한 거잖아, 이걸 뭐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때때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유증이 호재가 되기도 하니까 유증의 목적 자체가 테마에 걸려주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떡상 종목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공존해서,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는 생각할 게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만의 로직을 좀 말해 볼 건데, 제일 먼저 호재로 작용하는 유증 상황,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때는 매도 템포를 조절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이 중요한 게 매도를 일단 한다.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종목이면은 지켜보고 조절은 할지언정 매도에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권리락이 100% 유증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렇진 않아요. 무증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냥 차트상 유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제 생각에는 무증 같기는 한데 유증이라고 가정하고, 유증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어떡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 나가는 종목, 핫한 종목 대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매도는 한다. 가급적이면은 매도는 한다. 이거를 먼저 실천하는 거. 그리고 매도를 했다는 거는 제가 수익을 확보했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매도를 하는지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수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유증 참여를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선택권이 되게 자유롭게 열려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 공시 뜨고서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이제 부양이 되는 그런 경우에 올라간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일부의 물량을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유증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이것도 사실 이런 호재로 작용한 유증에서는 유증 참여 선택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3자 배정 같은 경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호재로 많이 작용하니까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럼 수익만 잘 챙긴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어찌 보면은 지금 말한 게 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수익 매도 습관하고 차후 선택 옵션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습관,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도 분명히 쓰여졌지만 실전 매매하면서 제가 다른 상황에서도 정말 자주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이 두 가지 습관 훈련은 항상 강조하고 집중시키죠. 이게 실전에서 항상 쓰이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습관이 습관화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대표적으로 수익 주는 상황에서 수익을 못 먹고 결국에는 다시 물려서 좀 곤란해지고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 습관 확실히 잡는 게 좋다. 여기에 딱 유증이 껴들면서 삼자배정 유증 호재네 그러면서 갑자기 점상을 가고 이런 상황 오게 되면은 갑자기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하면서 막 무리를 하게 되는 게 그냥 본능 같은 거라서, 본성 같은 거라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근데 여기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크게 물려있는 상황, 좀 작게 물려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딱 점상 갔을 때 뭐 본전이라도 온 사람, 아니면 여전히 많이 물려있는 사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수익권인 상황, 이게 뭐 되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무관하게 그냥 일정도 매도를 한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서 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와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도에 집중한다라는 큰 틀의 대전제는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은 수익 중인 사람은 수익 실현이겠죠. 근데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게 리밸런싱 매도가 되는 형태, 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재 상황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호재가 아닌 악재 또는 그냥 보통의 유증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장기 투자 종목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걸 구분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장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아니면 내가 이 종목 장기 투자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은 좀 애매하죠. 불편합니다. 장기 투자로 갖고 가기. 근데 판단 끝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괜찮다라면 유증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유증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증 이슈 자체가 이 주가 흐름, 추세, 파동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잘 만드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매수를 섞어줄 수 있는 거, 아 그거 겁나게 물타기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부 맞습니다. 맞는데 무턱대고 물타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물타기,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적 판단이나 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분석이 동반된 판단,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재무 한번 볼까요? 네. 여기다가 이제 물 타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딱 봐도 얼겋게 막 이렇게 물들어져 있고, 주가가 이제 동전주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뭐 그렇다고 이제 아마 되게 뭐 대기업 우량주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뭐 유증 악재를 맞았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급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장기 스윙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장투적으로 이제 모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악재를 맞는 경우에 그때는 그걸 이용해서 유증을 받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겠죠. 네. 이게 근데 유증만 그런 게 아니라 맥락적으로는 무증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무증이지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주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제가 이제 클럽에서 실제로 그런 종목도 매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그거 가지고 지금 말한 전략을 되게 잘 활용해서 수익도 잘 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요리하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능성이 열린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이나 로직, 이런 것들은 대체로 잘 생각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종목 같은 게 되겠죠. 장기 투자 불편해, 이거 애매한데,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일단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데 사용한다, 이게 그냥 첫 번째 행동 지침일 것 같아요. 신주인수권을 어떻게 매도하지,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26R, 여기서 종목명 뒤에 숫자랑 영어로 이렇게 붙어있는 요런 것들이 대체로 요런 패턴이 신주인수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 매도가 됩니다. 물론 유종 종류나 방식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도가 돼요. 그럼 이 증서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요 가격에 내가 지금 매도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실제로 주식의 등락처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거를 매도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매도를 하게 되면은 돈을 챙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매도의 이유는 저는 비중을 줄여주기 위해 매도를 하는 거지, 그냥 이거 매도해서 아싸 기분 좋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면서 바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거 안 팔고 유증도 안 받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이거를 그냥 팔고 유증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물려있는 상태일 테니까 물려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렇게 얼레설레 그냥 계속 고민만 하게 되니까 이거 팔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렇다고 이거 이제 들고 있다가 또 유증 받는 것도 되게 힘들고 막 그런 심리로 가기 쉽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거 팔고 나서 정작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에서는 매도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냥. 존버테크 타면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유증 받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존버테크 탈 거면. 네. 근데 저도 과거에 다 해봐가지고 이거 그냥 유증도 안 받고 그냥 날려버린 적도 있고, 팔아본 적도 있고 유증 받아본 적도 있고 이제 여러 경험이 있는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그렇게 날리는 게 제일 최악의 선택이거든요.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라서. 그쵸. 그건 어때요? 이거를 신주 인수권을 사, 그래갖고 유증을 더 많이 받아,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반대로 그거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종목에서 괜찮을 때 일단, 근데 거의 대부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저도 그거를 사용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종목이 조금만 더 양호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인수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을 참여해요. 그래서 그 종목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실익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수권을 사서 그 차후의 주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니까. 맞아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실익이 있거나 이게 이 행위 자체로 나한테 어떤 보장된 수익이 정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왜 하냐?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곳에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경향은 있다. 근데 이게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난다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쉽게 말하면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좀 더 쌀 때 인수권을 사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거기에 베팅을 하는 그런 거겠네요. 네, 어찌 보면은 좀 기본 원리 같은 건데, 만약에 이런 식의 주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보여진 그림에서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이죠. 어디서 사야 될까요? 하면은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그냥 누구나 알잖아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는 상황 뭘까? 유증 악재 상황이 보통 거의 파동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중의 심리가 되게 불편한 상황,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네, 그거를 이용한다. 그러려면 내가 이거를 이용하는데 나는 안 불편해야 된다. 이 전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실력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추천할 만해요? 그러면 인수권을 사서 이렇게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게 어니스님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전략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전에 어니스님도 해봤는데 그냥 좀 별로더라, 그래서 난 안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예전에는 저도 요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했었다 과거형이잖아요, 일단. 그럼 지금은 잘 안 한다는 거겠죠?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굳이 불편하게 행정적으로 유증, 요새는 되게 전산화돼서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좀 뭔가 뭐랄까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바쁜데. 일정에 맞춰야 되고. 네, 그냥 사도 아까 말했던 대로 실익 자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다가 그냥 시장에서 사도 별 차이 안 나더라. 그냥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유증하는 종목 봤다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그래도 되더라. 네. 아니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고. 네.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 되게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냥 사도 되잖아 물어봤었는데 그 얘기 하던데요. 빼박으로 만들려고. 내가 여기서 이걸 안 하는 옵션을 없애는 거네요, 스스로 한테. 저는 근데 그 심리 잘 알 것 같아요. 네, 막 바쁘게 투자하다 보면은 스케줄이나 이런 거 체크해야 될 거 되게 많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본인이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까먹지 않으려고 그냥 일단 해놓고서 빼박으로 만드는, 그러려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 뭐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저는 잘 안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까먹는 걸 떠나서 약간은 좀 그런 심리가 있긴 있는 게, 뭔가 이 주식 매매를 하고 싶어.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냥 계속 그냥 눈여겨만 보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발을 빼면은 그만이니까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내 스스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미리 좀 일정 발에 담가 놓는 거죠. 그래갖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좀 지켜보더라도, 나중에 좀 더 제대로 매수를 해서 확보를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수량이라도 물량을 잡고 있으면서 지켜보는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뭐 좀 공감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썸만 타는 거랑 공식적으로 사귄다를 공식화한 거랑은 좀 다르다. 뭐 이 정도 느낌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보유 종목에서 유증 상황이 나오면 저는 호재성 유증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고 호재성 유증이면 매도에 집중, 만약에 호재성 유증이 아니라 악재이거나 보통의 상황이라면은 다시 장투로 이어갈지 아닐지를 구분한다. 그리고 장투로 간다면 유증에 참여하고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장투로 가지 않는다면 신주인 수권을 매도하고 바로 그 확보한 현금을 활용해서 리밸런싱을 한다.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은 저는 이 매도를 할 때 조금 더 하는 경향도 있어요. 어차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보유 물량의 일부까지 그냥 매도를 한다. 신주의 수권 매도하는 김에.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 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 생각이 상황에 따라서 규모와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매번 똑같이 제가 로직이라고 말했지만 로직은 생각의 틀을 말한 거고 종목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얼마만큼 물량으로 보유했냐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되는 비율은 달라질 거고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조절하는 게 결국 자신이 갖춰 나가야 되는 실력의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저 이 얘기 들으면서 저 과거에 제가 좀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죽이나 막 오왕장 했으면은 그 신주인 수권 그냥 날려먹고 뭐 이도저도 아니고 매도한 것도 아니고 존버 타면서 그냥 오르기만 해 기도했겠어요.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물이라도 탔을 텐데 그것도 못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유증 상황을 맞으면은 되게 우왕좌왕하거나 고민이 되게 깊어지는 게뭐 호재로 작용해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되게 큰 타격이고 좀 찾다 보면은 유증 종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그런 후회감 때문에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어니스티님이 오늘 얘기한 거는 이런 상황을 이용한다, 활용한다 이 얘기가 되게 난해하게 들리시는 건 아는데 이용한다, 활용한다라는 게 딱 말 그대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에 결을 맞추는 게 맞고 만약에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기회를 날리는 게 아니라 질서 있는 태장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비중을 줄여 나가고 그 이후 전략을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저희 클럽 안에서도 회원분들이 가끔씩 그 개인 종목에서 유증 맞았는데 저 어떡하죠?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되게 우왕좌왕하세요. 말 그대로 별거 아닌데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조금 더 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 생각이 나면서 재미도 있었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매번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겠지만 뭐 이런 상황 피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오늘 영상을 꺼내서 기억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제 생각 이야기 많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독 뭐 해주시고요. 저희 그리고 제가 이제 클럽 회원분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영상 말고도 실전 투자 클럽을 같이 하면서 교육도 하고 코칭도 하고 실전 매매 하면서 수익 내드리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 클럽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다가 항상 고정 댓글로 달아뒀습니다. 공지사항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